반갑습니다. 셋다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 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이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셋다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밌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셋다한자 제118강 밥식자에 관련된 셋다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밥식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식자는 밥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밥으로 인해 발생하는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셋다한자 118강에서는 목숨과 직결되는 그 밥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밥식자입니다. 밥식자는 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인자와 숫자 하나를 의미하면서 유일하다는 의미의 한일자와 핵심을 의미하는 한정할 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식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유일하다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의미하는 지구의 저변, 지구의 맨 아래를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밥식자입니다. 중심자인 밥식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인자와 유일하다는 의미의 한일자와 핵심을 의미하는 한정할 간자가 결합해서 밥식자가 표현하는 그 밥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진물이라고 하고 살림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압축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정리하면 의식주, 즉 옷과 밥과 집일 텐데 생명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셋 중에서도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연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곧 생명이고 목숨줄인 것입니다. 밥식자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 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자인 밥을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먹일 괴자입니다. 먹일 괴자는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음식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귀하다라는 의미의 귀할 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일 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할 귀자에 해당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한 더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먹일 괴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먹일 괴자는 음식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귀하다라는 의미의 귀할 귀자가 결합해서 먹일 괴자가 표현하는 그 먹이는 것은 밥을 귀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밥도 어떻게 먹는가, 누가 먹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배부른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한 그릇을 더 먹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먹방이 대세인데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대결하는 것 같고 혹시 저러다가 먹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밥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아닙니다. 배부른 후에 먹는 음식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입안에 밀어넣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밥도 밥이지만 몸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먹이는 것입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은 그 밥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먹일 괴자는 밥을 귀하게 쓰는 방법이 이웃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먹일 사자입니다. 먹일 사자도 먹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음식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맞다라는 것으로 임무나 역할을 표현하는 맡을 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일 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라는 것으로서 임무를 표현하는 군인이 한 명 서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먹일 사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먹일 사자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임무나 역할을 표현하는 맡을 사자가 결합해서 먹일 사자가 표현하는 먹이는 것은 밥의 임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서 본 먹일 괴자와 같은 의미인데 사용처에서는 먹일 괴자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고 먹일 사자는 짐승을 먹이는 것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일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밥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듯이 밥의 의무는 누군가를 먹이는 것입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을 보다 보면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놀이기구로 사용하는 그런 축제를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문화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먹일 사자는 밥의 의무가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줄일 기자입니다. 줄일 기자는 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줄이다라는 말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부수로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무릇이라는 의미로 보통을 의미하는 무릇 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줄일 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범자에 해당되는 보통 사람들, 어떤 일에 기뻐하는 보통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줄일 기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줄일 기자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보통 사람을 의미하는 무릇 범자가 결합해서 줄일 기자가 표현하는 줄이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밥을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60억 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 50% 이상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달러면 2,500원 정도가 됩니다. 요즘 짜장면 한 그릇도 5,500원 정도 하는데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짜장면 반 그릇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이런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겠지만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범자는 무릇이라는 의미로 보통 또는 대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줄일 기자는 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줄일 아자입니다. 줄일 아자도 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나 자신을 의미하는 나 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줄일 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의미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줄일 아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줄일 아자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나 자신을 의미하는 나 아자로 구성되어서 줄일 아자가 표현하는 줄이다라는 것은 나도 밥을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게 나라냐 외치며 정부에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에 진입하여 보릿고개를 말하면 징그럽다고 그게 언제적 얘기냐며 핀잔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절대적 빈곤도 문제지만 상대적 빈곤이 더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줄일 아자는 밥이 나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밥반자입니다. 밥반자는 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반대 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밥반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의미하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밥반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밥반자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반대를 의미하는 반대 반자가 결합해서 밥반자가 표현하는 밥은 밥의 반대도 밥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 중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정치적 논문이 있습니다. 백범 일지의 말미에 부과된 내용으로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한 번 물어도 두 번 물어도 세 번 물어도 똑같이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에게는 오로지 대한의 독립만이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한자에서는 밥이라고 합니다. 밥은 앞으로 보아도 밥이고 반대로 보아도 밥입니다. 김구 선생님에게 대한의 독립이 중요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에게는 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밥반자는 밥의 반대도 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반찬찬자입니다. 반찬찬자는 반찬을 의미합니다. 반찬은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해당 부수를 보면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몸을 의미하는 몸기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를 의미하는 함께 공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반찬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밥식자에 해당되는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기자에 해당되는 너와 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함께를 의미하는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반찬 찬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반찬 찬자는 밥을 의미하는 밥식자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몸기자가 두 번 겹쳐 있고 함께를 의미하는 함께 공자가 결합해서 반찬 찬자가 표현하는 그 반찬은 너와 내가 함께 먹는 음식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전통 밥상에는 밥은 각자의 몫으로 올려지지만 반찬은 밥상에 둘러앉은 모두가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그래서 없던 시절에는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밥은 나중에 먹고 반찬만 먼저 많이 먹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기 배식판에 반찬도 각자의 몫으로 주기 때문에 반찬의 공공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반찬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 먹는 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찬 찬은 밥, 즉 음식 중에서 너와 내가 함께 먹는 음식이 반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밥식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